안녕하세요.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생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남역 1번 출구 1분교회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.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최저임금 인상은 상생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. 사실 좀 전에 상생 대통령입니다 했는데,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홍준표 후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최저임금은 10,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던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두 후보 다 저랑은 생각이 다르고 좀 실망했다라면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5년 전 이야기니까. 자, 그런데 요 최근에 어느 댓글이 있었습니다. 장사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을 바에야 왜 장사를 하느냐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.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. 최저임금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월급 또 못 줄 밖에 장사하지 마라. 그럴싸하거든요. 근데 그 최저임금 자리에 시간당 10,000원이라고 넣고 이야기해봐요. 자, 알바 월급 시간당 10,000원도 못 줄 바에야 장사하지 마라. 같은 말이거든요. 같은 말입니다. 근데 훨씬 다르죠. 느낌이 완전 다르죠.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저임금 주지도 못할 바에야 그러면 시간당 6,000원도 못 줄 바에야 장사하지 마라.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,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주유수당 포함하면 13,000원까지 올랐죠. 그죠?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견이니까 옳고 그름은 없죠. 근데 제가 좀 영상이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, 저는 참고로 상생 원장입니다라고 말했죠. 그죠? 저는 최저임금 근처도 아닙니다. 저는 직원들 월급을 최저임금에 엄청 5배 가까이 지급하고 있습니다.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. 아무튼 자,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이게 국수나무 같은 분식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좀 자료가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국수나무집 보면요, 이제 그 전에 월 매출이 2,500만 원쯤 파는 매장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 국수나무집 같은 김밥집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한 20평 정도 가게에서 월세 200만 원 내고 월 매출 2천만 원짜리 되게 많거든요. 재료비가 35대 있는데 이건 로스를 잡지 않은 거거든요. 그래서 재료비도 사실상은 35%를 상회하죠. 어쨌든 재료비 이 정도 나오고 인건비를 25% 잡았는데 요게 지금 같은 최저임금 오르기 전전의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게 최저임금을 25에서 30%로 상향시켜서 잡으면 지금 최저임금 정도로 보자면은 이제 한 7%포인트가 올라가니까 한 700만 원 조금 안 되게 인건비가 나오죠. 그죠? 이쪽을 보겠습니다. 그런데 임대료 이 정도 내고 점주 수익이 이제 53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인건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면 점주 수익은 500 얼마에서 400 얼마대로 줄어들게 되겠죠. 근데 요게 이제 2,500만 원 정도 파는 매장의 이야기고요.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국수나무 여기 볼게요. 여기 사가정점 보겠습니다. 사가정점 같은 경우 이제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집이거든요. 근데 이런 매장도 아까 보셨던 인건비 약 700만 원 정도에서 줄일 수 있는 비중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.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를 비례하게 줄여드릴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런 데서는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천만 원 대비했을 때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감안을 하자면 월세가 이제 다시요, 비용이 한 인건비가 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재료비가 한 40% 가까이 나가게 되고 월세 내고 나오면요, 그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받으면 알바 월급이 190만 원이 됩니다. 주 8시간씩 5일 근무한 걸로 잡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알바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벌어가는 시기가 되었는데, 월 매출로 2천만 원 정도 팔고 있는 김밥집들, 분식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를 주고 나면 주인이 알바보다 더 적게 벌어가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. 그죠?
저는 이제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. 자, 로드뷰 잠깐 보겠습니다. 제가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 개발을 해서 뭐 건물주님들의 성향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, 이런 골목길에 이거 보면 뭐 요렇게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고 위에 주인 세대 있고 밑에 다 가고 있고 밑에 이제 상가 있는 이런 건물주들 보면요.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 노후 대비로 이런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전부인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강남에 멋진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이런 건물 또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냥 여기서 나는 월세를 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을 삼는 거죠. 그러니까 한 평생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사면 적폐죠. 그래서 요런 상가주택 한 게 사실 분들인데,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은데 상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의 입지가 그 임대료가 결국은 이제 노후 대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 보시면 이런 국수나무가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,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데 점포들에서 정상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하고 가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바보다도 수익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알바나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보태자면, 저는 직원들 월급을 꽤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얼마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뭐 지급 급여 수준은 훨씬 떠넘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장사 잘 되고 하면 영업이익 많이 나면 월세 많이 줘야죠. 월급 많이 줘야죠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 나름대로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던 영세한 건물주라든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올해 상가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. 조금 전에 보셨던 사가정에 있는 국수나무집 같은데 그런 라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폐점을 하게 된다면, 그러면 그런데 건물주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지죠. 그런데 어떤 또 변화가 생기겠습니까? 안쪽 골목길에서 또는 입지가 좋지 않은 상가가 폐점을 하게 되면요, 더 좋은 자리, 더 큰 길가에 있는 자리 상가 건물주라든지 소매점들은 매출이 거꾸로 올라오게 됩니다. 예.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상생 때문에 한 거다,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,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올해 상가 투자 시장은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상가 투자 시장이 녹록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 영상 마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